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 행복이란 주제로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풀로 쉴 거니까 미리 한 번은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은 예감 아닌 느낌이 들어서요. 하게 되었습니다. 행복. 기쁨은 행복의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행복은 기쁨의 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을 받을 때는 기쁘지만 그 기쁨은 시간이 흐르면 사라집니다. 복권에 당첨될 때의 기쁨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기쁨은 시험을 잘 보거나 게임에서 이기거나 맛있는 식사나 쇼핑을 하는 것과 같은 사건에서 느끼는 일시적인 감정입니다. 이러한 즐거운 일이 매일매일 반복된다고 해서 꼭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상황에 금방 적응하기 때문입니다. 즐거움을 계속 느끼려면 즐거움을 야기하는 자극이 더욱 커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어제보다 맛있는 음식을 매일매일 계속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행복에 대한 가장 인기 있는 정의는 주관적인 안정감입니다. 안녕이란 평안하다는 의미인데 즐거움이라기보단 오히려 특별한 사건이 없는 평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직장, 건강, 가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가 중요합니다. 물론 슬프고 괴로운 사람이 자기 인생에 만족할 리는 없고 만족감에는 기쁨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복이란 만족과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행복의 기준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즐거운 순간순간이 반복되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하는 쾌락주의자의 행복도 있고 자신이 정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느낌, 성취감을 행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고 가족이 잘 지내는 것에 만족하는 행복도 있고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 있더라도 평행심을 잃지 않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행복은 주관적인 만족감입니다. 현재 우리는 행복을 개인적인 즐거움이나 안락함으로 생각하지만 고대 그리스에선 풍족한 행복한 삶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인 에우다이모니아는 자기에게 좋은 인물이 다했을 때의 상태를 말합니다. 당시의 삶은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삶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감옥에 갇혔을 때 도망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약을 마시고 죽었던 것도 공동체에서 따돌림 당하는 것이 죽음과 같은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크라테스에 공감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현대인에게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했더니 나라나 계층에 관계없이 돈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돈과 행복은 관계가 없다고 믿고 싶어합니다. 과연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돈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애매한 결론을 내립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평균적인 수준의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는 증거는 없다. 부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지만 가난은 불행을 가져다 준다. 이러한 결론은 부자라고 행복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대중적인 정서를 배반하지 않으려는 표현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경제적으로 평균 수준 이하의 사람들에게는 돈은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고 중간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뉴스를 보면 가끔 거기에 복권 당첨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개 그들은 처음엔 동벼락을 맞은 당첨 소식으로 나오고 나중에는 패가 망신하는 소식이 나옵니다. 이는 뜻밖의 행진은 좋을 게 없다는 대중적인 믿음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반면
복권 당첨자들이 그 돈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는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권 당첨자들과 당첨되지 못한 사람들의 비교 연구한 바에 따르면 당첨자들은 행복감이 더 높았습니다. 이 사람은 진지한 노력 없이 행운으로 돈을 버는 복권 당첨과 같은 경우는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적인 수준은 행복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복권 당첨자마저도 행복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냐는 질문에 yes, no냐 둘 중에 답을 택하라면 yes라고 해야 합니다. 돈이 많으면 돈 버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올라갑니다.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더 존경받습니다. 또 돈이 있으면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잘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필요한 물건을 언제든지 살 수 있는 쇼핑의 즐거움도 누립니다. 더욱이 돈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있는 기쁨은 인생 최고의 보람을 느끼게 해줍니다. 동변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끼리 서로 가볍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는다는 상황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통을 겪어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행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타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행복을 더욱 키웁니다. 행복은 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경제에는 예외적인 상황이 너무나 많고 예외적인 상황이 더 중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 행복을 결정하는 모든 것은 아닙니다. 또 돈 쫓는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1976년 12,000명 이상의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생의 목표를 조사한 다음 19년 뒤 자신의 인생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봤더니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경우가 제일 불행했습니다. 물론 성공한 경우 그런대로 만족했지만 대부분은 돈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들보다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돈은 행복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불행해집니다. 대부분 자신이 목표로 한 만큼 돈을 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게 살면서도 자기 인생을 만족하고 남을 사랑하고 돌보는 천사들도 많습니다. 이들은 당연히 행복합니다. 순간적인 감정이 아닌 장기간 지속되는 기분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성향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납니다. 쌍둥이 집단을 연구하면 어떤 성향의 유전성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데 개인이 행복감을 느끼는 성향의 20%에서 타고난 것이라고 합니다. 행복을 느끼도록 타고난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작은 것에도 만족합니다. 만족이란 자기가 원하는 것 중 얼마나 성취했냐에 따라 결정되므로 애초에 조금 원했다면 만족하기는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가진 것, 원하는 것의 등식이 성립합니다. 인도의 길거리 노숙자들은 미국 노숙자들보다 인생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높은데 이 역시 인도 사람들이 인생에서 원하는 것이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행복에는 돈이나 타고난 성향에도 종교, 가족관계, 건강, 친구, 관계, 사회 등 많은 요인이 영향을 미칩니다. 또 행복한 사람일수록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며 친구나 사회관계가 좋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서로 상승 작용을 일으키며 행복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행복할수록 좋기만 할까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만족하는가를 0점에서 10점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로 대답하면 대부분 6점에서 9점을 줍니다.
10점 만점을 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10점 만점을 주는 사람은 극단적인 행복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극단적이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불안이나 걱정이 전혀 없는 이들의 삶은 실은 대부분 결과가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정이 없다면 내일을 위한 오늘의 희생을 감내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은 행복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방송 도중 방구를 3년차로 끼게 된 점 정말 죄송하고요. 다음부터는 방송 도중에 방구를 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행복한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저희 방송을 들어봐 주신 점 감사합니다.